꾸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주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봤고요. 게임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게임주가 신작을 출시했을 때 과연 정말 주가가 오르나요? 에 대한 궁금증은 항상 다들 갖고 계실 텐데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런 부제목으로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제대로 알아본 적은 없는 게임주 신작 출시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헤쳐 봤고요. 제가 이거 파헤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파헤쳐 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컷이 한 70컷이 넘어가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대본도 짜기가 너무 방대해서 일단 느낌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허접하지만 봐주세요. 게임주 특징 3가지를 한번 제가 잡아봤어요. 세 종목을 분석했고요. 게임주 특징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잘 키운 게임 하나가 그 회사의 주가를 좌지우지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그 회사를 대표하는 게임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카카오나 넷마블처럼 그 기업 자체의 가치가 너무나 커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기업이잖아요. 넷마블 모르는 사람 있나요? 카카오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런 기업들은 게임 하나가 주가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가 오늘 공부한 쿠키런이라는 게임 아세요?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데브시스터즈라는 회사의 게임이거든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게임 하나가 그 회사의 주가를 좌지우지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데브시스터즈랑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이렇게 3가지의 종목을 볼 건데요. 다들 이제 하나의 게임을 중점적으로 제가 볼 거라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 타사와의 콜라보가 상승 촉진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엄청나게 파헤쳐 보니까 항상 급등 직전에 가격이 급등하기 직전에 타사와의 콜라보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도 그 해당 회사에서도 마케팅이라는 걸 해야 되다 보니까 콜라보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출시 초반이라든지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그런 언론 플레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상황을 보니까 이 시기적으로 보니까 급등 직전에 타사와의 콜라보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타사와의 콜라보가 만약에 한다고 우리 기사가 뜬다. 그럼 이거 상승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저점은 그 회사의 CEO가 가장 잘 느끼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3가지 종목을 다 봤다 그랬잖아요. 그 회사의 역사를 돌이켜보다 보니까 최저점일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이 게임 회사들의 공통점이 최저점일 때마다 회사에서 업데이트 혹은 이벤트 기사를 내더라고요. 그 저점인 날에. 지금 우리 같이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임 회사가 벗어나지 않았어요. 모두 공통점입니다. 최저점일 때 이벤트 기사를 냈다는 거. 그게 좀 공통점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특징 3가지만 볼게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잘 키운 게임 하나가 주가를 좌지우지한다. 두 번째, 타사와의 콜라보가 상승 직전의 촉진제로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콜라보가 한다고 하면은 이제 상승하겠는데?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3번째, 이 게임주의 최저점을 확인하고 싶을 때 그 회사의 CEO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사에 어떤 이벤트를 합니다. 어떤 업데이트를 합니다. 라는 기사와 동시에 지금 저점을 갱신 중이라면 저점일 확률이 높다. 이제 바닥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말이 좀 길었죠.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떤 게임주를 보냐, 이것도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보시면은 게임 회사가 정말 많아요. 아까 보니까 대표적으로 33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다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게임 위주로 조사를 하자 해서, 자, 여기 모바일 게임 종합순위. 어제 통계 자료거든요. 어제 통계 자료인데 1위가 쿠키런이라서 쿠키런 기업에 대해서 파헤쳐 봤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쿠키런이라는 게임은 데브시스터즈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데브시스터즈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상장일이 2014년 10월 6일이네요. 사실 이 상장일 전에도 좀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상장 이전 내용들은 다 제낄게요. 상장 이후의 내용들만 보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입니다. 2014년 10월 6일에 상장했고요. 7만 1,000원으로 상장했는데 상장 첫날에 마이너스 15% 하락하면서 6만 1,000원으로 종가가 체결됐다는 거. 자, 그리고 상장 이후에 마이너스 15% 급락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2020년 3월까지 장정 한 6년 동안 계속해서 점진적인 하락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엄청나게 길죠? 엄청나게 길고 아주 무겁게 묵직하게 내려왔는데 7만 1,000원에 상장했는데 3,900원까지 떨어졌어요. 최저가.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겪었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핸드폰 초창기 때 기억하시나요? 쿠키런을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유명한 게임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락했는지 좀 의아하더라고. 의아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왜 하락했냐에 대해서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제가 분석하려고 본 거니까. 자, 3월 10일 기사입니다. 아까 최저가가 3월 19일이었죠. 3월 10일 기사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게임 회사가 33개가 있는데 33개 기업 중 꼴등이랍니다. 브랜드 평판이, 데브시스터즈 브랜드 평판이 꼴등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최저가 3,900원까지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작년 3월에 코로나 가장 심했던 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의 그 대하락 국면이 찾아오면서 막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이때 당시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공포감보다 이때 주식시장의 공포감이 훨씬 컸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이때 진짜 와 이러다가 진짜 종말이 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시장이었죠. 작년 2020년 3월 그리고 2월 그 사이에 주식들이 엄청나게 빠졌고요. 그때 당시에 같이 하락했다. 네, 이 말인 것 같아요. 이런 기사고요. 데브시스터즈가 3,900원이 가게 된 사연입니다. 게임 관련주가 전부 다 관련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고요. 데브시스터즈는 그날 14%까지 빠졌어요. 마이너스 13.85% 이렇게 빠졌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쿠키런이라는 게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락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 투자를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는 목적은 저평가된 우량주를 찾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 회사 지금 만 원이라고? 만 원일 회사가 아닌데 너무 싼데? 라고 느껴지는 그런 저평가된 회사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요. 데브시스터즈가 그런 저평가된 회사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게임인데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다는 게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최저가를 찍었던 날 있죠. 3월 19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신규 에피소드 이벤트 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징 3가지 말씀드렸죠. 특징 3가지 중에 저점은 그 회사의 CEO가 가장 잘 느끼고 있다. 이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뭐냐? 지금 보시면 최저점인 날 신규 에피소드와 이벤트를 추가했어요. 출시 이후 첫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이날이 최저가였고요. 이날 그 회사의 사장님도 느낀 거지, CEO도 느낀 거지. 이러다가 진짜 우리 회사 주가가 엄청 떨어지겠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어. 뭐 이벤트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뭔가를 한다고 빨리 발표하자 해서 급하게 발표한 느낌이 들었어요. 2시 반이거든요. 그날 2시 반에 이런 기사가 발표됐었는데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저 날이 최저가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또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저가를 찍었던 기사들이에요. 최저가를 찍은 날에 이런 호재가 떴어요. 글로벌 3천만 유저와 누적 매출이 1천억 돌파. 3월 19일이죠. 최저가 찍은 날. 누적 매출이 1천억 원을 달성했고요. 이용자 수가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누적 이용자 수도 3천만을 기록했고요. 연간 신규 이용자 중에 73%가 해외예요. 73%가 해외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더군다나 더욱 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안 좋은 회사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게다가 작년 대비 24%가 넘는 매출이 증가했대요. 매출이 증가했다고.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기업이었던 거예요. 돈 잘 벌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돈 잘 벌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해외 매출이 73%다 보니까, 해외 이용자가 73%다 보니까 우리가 더 체감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결론이 뭐냐? 이거야말로 저평가된 종목이다. 우리가 지금은 놓쳤지만 이 데브시스터즈 같은 종목을 다음에 보게 된다면 이런 게 저평가된 거구나. 이렇게 최저가가 나오는 날에도 호재가 터지는 이런 기업들이 저평가된 기업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거를 습득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다음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네요. 데브시스터즈 장중 상한가 기록. 다음이에요. 다음 어딨냐? 이걸 먼저 가져올게요. 다음입니다. 데브시스터즈가 그 최저가를 찍은 지 근 몇 달도 안 돼서 한 5개월 됐나요? 5개월, 6개월 됐는데 몇 달 안 돼서 갑자기 돌연 상한가를 달성합니다. 돌연 상한가.
왜 돌연이라는 이유가 붙었냐면, 수식어가 붙었냐면, 이를 몰라, 아무도. 11월 30일 상한가를 찍었는데, 신작 기대감인가? 이게 뭔가? 왜 상한가인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기사가 좀 잘 정리되어 있어서 갖고 왔어요. 돌연 상한가의 신고가, 상한가를 기록함에 따라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어요. 그 시장에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온 거죠. 첫 번째는 쿠키런 킹덤이라는 신작이 발표된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인가? 그거의 호재의 가능성인가? 라고 물음표를 띄웠지만 내년 출시라서 너무 거리가 멀어.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결론을 내리는 기사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유통 물량이 적은 품절주의 혹은 지분 매각설 풍문까지 돌고 뭔가 계속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상한가가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올랐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언론은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더 상한가를 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21일 신작을 출시하게 되고요. 신작 출시한 바로 다음날 바로 또 상한가를 치게 돼요.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약본 중에 두 번째 특징인데요. 자, 데브 시스터즈가 KFC랑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1월 20일이에요. 1월 20일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1월 20일에 콜라보레이션을 했고요. 뭐 이렇게 뭐 햄버거 먹으면 캐릭터 준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아까 이거를 계속해서 띄워드리는 이유가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한 이 내용을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체화하기 위해서예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아까 이거 세 번째 저점은 CEO가 가장 잘 느끼고 있다. 이건 기억하실 거고, 두 번째 타사와의 콜라보가 상승 促진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1월 20일 날 KFC와 콜라보레이션을 실시했고요. 21일 신작 출시, 그리고 22일에 바로 상한가 쳤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이틀 뒤에 바로 상한가 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기사를 보고 바로 매수했어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콜라보레이션 이 기사를 보고 콜라보레이션 한다고? 그리고 바로 매수해도 이틀 뒤에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늦지 않는 정보라는 거예요. 뭐 그건 그거고. 자, 드디어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 출시를 했고요. 1월 21일에 출시를 했어요. 1월 21일에 출시를 했고, 출시하자마자 앱스토어 1위 기록합니다. 1위를 기록하고, 기사 내용을 한번 보자니 21일날 출시했고요. 20일날 사전 다운로드를 했대요.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했고, 게임 순위 1위에 바로 등록했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잘 됐다 이 말이고요.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보냐? 우리가 뭐 그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고 안 좋은 회사인지 평가하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계좌의 잔고가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실제로 주가는 얼마나 올랐냐는 거죠. 자, 1월 21일 출시하자마자 10%가 상승했어요. 10% 상승. 지금 긴가민가 한 거예요. 사람들도 10%밖에 상승 안 했어. 이 출시 기사, 앱스토어 1위 기록 기사, 이 기사를 보고 사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고 사도 늦지 않았다는 건데, 자, 여기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22일 기사예요. 22일. 이번엔 또 노라조와 콜라보를 하네. 노라조와 콜라보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콜라보가 상승 촉진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무슨 말입니까? 더 오른다는 거지.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라조와 콜라보를 22일날 진행했으니까 그 뒤로도 더 오를 확률이 높다 라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25일에도 상한가를 치게 됩니다. 노라조와 그 콜라보 이후에 또 한 번의 상한가를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우리가 알아갈 게, 데브 시스터즈 신작 출시 급락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원래 보통의 경우 게임주들은 신작 출시일 그 날하고 그 다음 날에 그 직전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작 출시, 그러니까 게임이 새로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어도 막상 게임이 나오고 나면 하락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게 보통의 상황이더라 라는 거죠.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되고, 게임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상한가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왔던 기사들을 옮겨봤습니다. 1월 25일 기사입니다. 1월 25일에 이틀 연속 상한가, 그리고 26일에 갑자기 서버가 다운돼요. 너무 많이 다운을 받는 거지. 계속해서 흥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흘간 135%가 뛰었습니다. 27일에도 또 올랐습니다. 서버가 다운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요. 또. 자, 2월 1일 또 상한가 또. 이제 지겹다. 상한가 지겨워. 자, 2월 1일에 상한가를 달성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준비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자료가 많아 했는데 이걸 다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자, 2번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타사와의 콜라보가 상승 촉진제가 된다.
아니 게임 회사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이 많지 않더라고. 게임 회사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이 뭐가 있겠어요? 해봤자 콜라보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게임 회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월 1일에 또 상한가를 달성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또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2월 1일에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인 이베필드라는 그런 옷 회사죠. 옷 회사인데 그 회사랑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특별한 협업 보여주면서 또 상한가를 달성합니다. 2월 1일 기사예요. 2월 1일 기사. 국제 털어낸 데브시스터즈 4일 만에 또 상한가. 그러니까 콜라보를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간단하게 말해서 게임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게임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콜라보가 터진다. 그럼 계속해서 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 마지막인데 그 3월에만 최고 259% 또 상승합니다. 아까 2월까지만 해도 계속 상한가였는데요. 3월에는 멈출 줄 알았더니 또 안 멈췄어요. 계속 달려요. 계속 달립니다. 끝을 모르고. 3월 17일 기사고요. 3월 25일 기사.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출시 이후 계속해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태국 애플 스토어에도 6위, 구글 플레이 8위, 대만 12위, 25위. 이거 순위가 낮은데 왜 이렇게 나왔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해외 시장도 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데브시스터즈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1년 만에 41배가 상승합니다. 3,900원짜리 종목이 16만 원이 되는 이런 기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평가된 종목 하나만 잘 찾아도 투자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회사가 저평가됐는지를 찾아야지 지금 막 오른다 해서 달라붙을 게 아니라 어떤 회사가 저평가 받았는지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벌써 21분째네요. 큰일 났네 이거. 하나 했는데 하나. 상승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승세가 죽은 뒤로는 뭐 콜라보레이션이고 뭐고 다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던지고 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데브시스터즈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제휴 콜라보레이션일 때마다 상승하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붙는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이렇게 상승세가 죽은 뒤로는 지금 이게 몇 월이냐, 지금 이게 3월이고 이게 4월 5월 6월이란 말이죠. 이게 4월 1일 기사예요. 4월 1일에 엔젤리너스와 쿠키런이 제휴를 합니다. 또 콜라보를 하는데 제휴 소식에도 불구하고 4월 1일 오히려 마이너스 3.3% 하락합니다. 이럴 경우엔 털고 나오는 게 이럴 경우엔 이걸 보고 나서 털고 나와도 늦지 않다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했는데도 상승 촉진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못한다? 그러면 좀 던지는 게 오히려 맞는 판단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와 진짜 힘드네요. 첫 번째 기업 끝났어요. 데브시스터즈 끝났고 넷마블로 넘어갈게요. 내가 왜 넷마블을 보느냐? 어제 제가 확인한 데이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앱스토어 1위가 제2의 나라라는 게임이에요. 제2의 나라라는 넷마블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그래서 넷마블 기업을 한번 살펴보자 해서 살펴보게 됐고, 일본 앱스토어에서도 탑3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게임 순위가 아니라 매출 3위예요. 엄청 선방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넷마블을 한번 보자. 넷마블이 지난 10일 출시한 제2의 나라가 일본에서 3위, 국내에서 1위.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뭐 대만, 홍콩 다 1위랍니다. 버려 빨리빨리 넘어가 이런 거는. 넷마블의 그래프예요. 2017년 5월 12일 날 상장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상장 이후만 살펴볼 겁니다. 2017년 5월 12일 16만 5천원에 상장했고요. 상장과 동시에 하락을 했어요. 상장과 동시에 하락했고, 근데 데브시스터즈랑은 다르게 넷마블에는 넷마블 자체의 이제 브랜드 가치가 워낙 큰 터라 다시 금방 올라왔고, 그거에 대한 인증이 뭐냐, 리니지2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이 이미 존재했죠. 넷마블에는. 매출 호재로 인해서 급등을 합니다. 우리가 넷마블이 그 상장하고 나서 하락하는가 싶더니 급등 한번 하고요. 이때도 최고 매출 1위를 등록합니다. 이거 2017년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2017년. 일본 시장에서 1위. 넷마블이 일본 시장이랑 뭐가 있나? 1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급등에는 이제 북미에서도 또 성공적인, 넷마블이 좀 전 세계적인 기업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만 노는 기업이 아니라 북미랑 유럽 사전 예약자가 100만 명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큰 폭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기업을 하나하나 제가 다 파헤쳤으니까요. 어떤 특정, 만약에 내가 넷마블을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 제 영상을 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파헤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큰 장대를 제가 한번 파헤쳐 봤는데, 상승한 이유가 6개국에서 올해의 베스트 게임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이고요.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일 행사에서
베스트 게임이래요. 엄청 대단하죠. 우리나라 게임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베스트 게임 수상 6개국에서 수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영광을 마지막으로 아까 데브시스터즈랑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하락세 국면에 처하게 되고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 특정 기업이 아무리 좋더라도 게임 사업 전반적으로 게임 사업이 힘들 때는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뭐 전 세계적으로 잘한다 해도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종목을 투자하기 전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큰 숲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넷마블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금 게임 종목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에 있는지 상승세에 있는지 살펴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면 아무리 넷마블이라 할지라도 하락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하튼 결과적으로 2020년 3월 13일 최저가를 달성합니다. 3월이 언제입니까?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넷마블도 최저가를 달성하게 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내고 뭐고 전 세계가 다 힘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이러다 진짜 복말이 오는 게 아닌가. 증권 시장 완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진짜 무서운 날들이 이어졌었고요. 급등하는 거 보이세요? 왜 급등했는지 이유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선정되면서 긴 장대 양봉을 갖고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넷마블이 그 100위 안에 게임 회사가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넷마블만 게임 회사고요. 그 게임 회사가 올라온 게 5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중에서 52위 게임 회사, 유일한 게임 회사. 여기 보시면은 긴 장대가 3개나 나오죠. 이걸 조금 확대해서 살펴봤고요. 2020년 7월입니다. 2020년 7월 마구마구로 인해서 상승했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주제랑은 조금 다르게 그냥 게임 해당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파헤치기이기 때문에요. 좀 흘려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브랜드 계속 선정됩니다. 좋은 기타가 터지고요. 오늘 영상을 보는 이유는 이 3가지라는 거 다시 한번 집중력 흩어질 때마다 한 번씩 살펴볼게요. 30분째 진행되고 있고요. 네, 오늘 영상을 보는 이유는 이 3가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상승 장대의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각종 호재 웹툰과 콜라보입니다. 이 콜라보가 또 나와요. 자, 아까 쿠키런 그 회사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임 회사가 마케팅 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제한적이에요. 게임 회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회사가 지금 콜라보레이션을 하네? 이러면 좀 상승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승 전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8월 5일 게임과 콜라보, 그러니까 웹툰이랑 게임이랑 콜라보를 했다고 합니다. 명게임고 뭐 겜덕 겜소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콜라보를 하게 됐고요. 게임 웹툰이랑만 콜라보를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BJ 봉준이랑도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아무튼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순간 시청자는 42,000. 네, 뭐 이런 식으로. 넷마블 상반기 책임질 제2의 나라 알리기에 총력을, 그러니까 지금 제2의 나라라는 게임을 출시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알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라는 거고요. 왜 관심이 없겠어요? 지금 보이세요, 그래프? 이렇게 폭락이 이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게임을 알리고 있으며 쇼케이스, 마케팅 뭐 등등등 얘기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신작 출시 예정 기사가 나갔어요. 방금 전에 봤죠. 신작 출시 예정 기사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오늘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게임주 신작 출시라는 얘기가 나오면 정말로 주가가 오르냐는 거지. 정말로 주가가 오르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유명한 넷마블이라는 회사도 신작 출시 예정 기사에도 변동이 없었어요. 어디까지 했지? 변동이 없었고, 제2의 나라 웹 예능 제작. 이번에도 콜라보레이션 합니다. 5월 4일이에요. 5월 4일.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할 게 게임사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콜라보레이션밖에 없나 봐요. 좀 지겨운데 아무튼 웹 예능까지 만든다고 해요. TVN이랑 유튜브에서 공개한다고 하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특징 봤죠? 타사와의 콜라보가 상승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더불어서 넷마블 하나은행과 콜라보를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콜라보 보이시죠? 상승 촉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 기사를 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넷마블 제2의 나라 6월 10일에 출시한다고 5월 14일에 기사가 났어요. 이번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출시 기사에도 변동이 없었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출시 기사가 났어요. 이번에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이 콜라보레이션이 있었잖아요. 두 번이야. 하나은행도 있었고 딘딘과 홍진호의 콜라보레이션도 있었죠. 그런 콜라보가 상승 촉진제가 된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자, 저 콜라보 두 번을 하고 나서 6월 10일에 출시합니다 라고 5월 14일에 기사가 났어요. 기사가 난 뒤에 사도 10%의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결과가 뭐냐? 결론은 뭐냐? 다시 또 돌아가서 타사와의 콜라보가 진행된다고 하면 게임사에서 콜라보를 진행한다고 하면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 뒤로 오르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 콜라보를 한 다음에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 라는 게 결론인 거고요. 그 부분만 집중하시면 돼요. 내용이 좀 길어지는데 지루해질 수 있을 때마다 저 세 가지만 기억하시라는 거. 오늘 영상을 보는 이유는 저 세 가지다. 자, 다음 기업입니다. 자, 넷마블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멘트를?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콜라보가 진행되고 있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상승할 확률이 높으니까 투자해도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직 이동평균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었죠.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는 와중에 콜라보레이션이 나왔으니까 아직은 넷마블 투자해도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꿀팁벌은 넷마블이 앞으로도 상승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결론입니다. 네, 결론이고 카카오 게임즈로 넘어갈게요. 2020년 9월 10일 마지막 회사고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 파헤칠 회사인데 네, 9월 10일 48,000원에 상장했고요. 한번 또 봐야겠죠. 좀 재밌어요, 이거는. 9월 10일에 상장했고 2013년도에 설립됐어요. 이 카카오 게임즈라는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임빠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카카오 게임즈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왜냐면 그때 진짜 난리가 났었거든. 카카오 게임즈 청약 열풍이라 그래서 뉴스에 난리가 났었어요. 카카오 게임즈 청약에 몰린 노후 자금이 1인당 3억 8천만 원이 몰렸대요. 1인당 임빠따님 죄송해요.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어서요. 녹화 중이라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거 유튜브 각 잡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 상장 첫날에 따상이랍니다. 따상이 뭐냐? 상장하자마자 더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48,000원에 상장됐다고 하는데요. 원래 공모가는 24,0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는 24,000원이었는데 48,000원으로 더블로 돼서 상장을 하게 되고요. 상장하자마자 또 상한가 되는 겁니다. 30% 상한가가 찍어서 62,400원에 첫날 끝났고요. 그리고 바로 코스닥 시총 5위를 달성해버렸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상상을 또 칩니다. 상한가에 또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81,000원까지 올라가 버려요.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올라가 버리고요. 이거 이러다 대박 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그냥 바로 내리 꽂아버리죠. 그냥 바로 내리 꽂아버립니다. 상상 기록하자마자 그냥 바로 끝. 그냥 바닥 밑에까지 그냥 10월 27일 바로 최저가를 달성합니다. 이 최저가가 역사상 카카오 게임즈의 최저가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상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낮았던 가격이 43,000원이고요. 그 4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상승하자마자 그냥 온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특징 어딨어? 저점은 그 회사의 CEO가 가장 잘 느끼고 있다. 저점일 때 업데이트랑 이벤트를 꼭 하더라. 10월 27일 저점이죠. 이날 또 이벤트를 합니다. 모바일 게임 6종. 6개의 게임을 또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가디언 테일즈 등 인기 모바일 게임 6개 또 이벤트를 실시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 요즘에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회사 CEO가 회사에 출근해서 그날 보는 게 주가잖아요. 오늘 딱 출근해서 주가를 봤는데 주가가 바닥이네. 이거 무슨 조치를 취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벤트를 이날 실시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할 예정이니까 기자한테 빨리 기사 터트려 달라고 터트린 거예요. 10월 27일에 이벤트가 진행된 게 아니라요. 앞으로 이벤트 하겠습니다 라는 기사가 터진 거고요. 저런 기사를 터트릴 수밖에 없지. 내가 사장이어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사장이어도.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뭐냐. 그 회사의 저점은 그 회사의 가장 낮은 가격대는 CEO가 가장 잘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우리 투자자로 하여금 저점이구나 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빨리 달려보죠. 카카오 게임즈의 달봉이에요, 달봉. 한 달. 이 봉 하나당 한 달이고요. 엄청 작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작을 수밖에 없고. 어디까지 봤죠? 예, 최저가 여기까지 봤잖아요? 그리고 뭐 볼 게 딱히 없더라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모난 박스권 안에서 아직 있는 터라 우리가 뭐 분석할 게 딱히 없는데 이 장대 양봉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90%.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장대 양봉 하나 세웠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물론 또 지겹지 이제. 지겨운데 이 정도 되면은 좀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장대 양봉이 나온 날이 뭐냐 도대체. 장대 양봉이 뭘 것 같아요?
제가 상승 전에 뭐라 그랬죠? 상승 전에는 항상 제휴계약이죠. 이번에도 기가 막히게 또 가디스 오더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 자, 2월 4일입니다. 2월 4일이면은 지금 이게 2월달 봉이거든요. 2월달 초에 샀어도, 저 기사를 보고 샀어도 이 장대 양봉의 반 이상은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퍼블리싱 계약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는데, 어쨌든 다른 회사랑 협업한다는 거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2월 4일 기사예요. 똑같은 날 기사인데, 이번에 또 양띵이라는 유명 인기 스트리머라고 해요. 이 인기 스트리머랑 또 협업을 한 거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협업은 뭐다? 협업은 곧 상승이 일어난다. 기가 막히게 또 상승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팩트나 다름없죠. 제가 지금 3개의 회사를 준비해 왔는데 3개의 회사가 모두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왜 준비했냐? 카카오게임즈가 6월 29일에 신작을 출시하는데 과연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물표에서 시작된 영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을 빨리 지어 볼게요. 6월 2일에 신작 출시 날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6월 29일에 신작 출시를 한다는 걸 언제 알려줬냐? 6월 2일에 알려줬다는 거죠. 자, 6월 2일에 알려주자마자 바로 급상승했고요. 이게 오늘 그래프예요. 이게 금요일 그래프예요. 금요일 그래프. 최신 그래프라는 거죠. 이 그래프, 다음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예측해야 될 그래프들인 건데, 어쨌든 6월 2일에 발표를 했어요. 이번 달 말에 출시합니다 라고 발표하자마자 그냥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늘 준비한 컷은 모두 종료가 됐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게임즈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특징 3가지 다시 마지막으로 볼게요. 잘 키운 게임 하나가 주가를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이 결합돼서 그 중에, 그러니까 하나의 요인만으로 상승하거나 하나의 요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엄청나게 많은 요인이 합쳐져서 조합돼서 오르고 내리는 건데, 게임주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는 거죠. 게임주의 경우에는 그런 거 전반적인 상황을 볼 것도 없이 그냥 게임 하나, 그 회사를 대표하는 게임 하나만 봐도 그 게임에 의해서 그 게임이 흥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 게임이 망하면 주가가 떨어지더라 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타사와의 콜라보 이후에 상승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콜라보가 촉진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촉진제가 되는 경우라는 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콜라보 터졌을 때 매수해도 늦지 않더라 라는 거죠. 세 번째, 저점은 그 회사의 CEO가 가장 잘 느끼고 있다. 내가 과연 정말 저평가된 게임을 찾고 싶을 때, 지금 게임주 33개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게임주가 33개나 있는데 그 33개 중에서 저점을 찾아서 내가 바닥에서 들어가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이 3번에 집중해서 바닥을 찾으셔서 매수해도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이 뭐냐? 우리의 카카오 게임즈가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6월 2일에 출시를 발표했는데 아직 콜라보를 진행했다는 기사가 없죠. 카카오 게임즈의 마지막 콜라보는 2월 4일이었어요. 양띵. 결론이 뭐냐? 저는 카카오 게임즈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유명한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특정 회사와의 콜라보레이션 기사가 뜨면 그때 가서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카카오게임즈가 어떤 회사랑 제휴한다더라, 어떤 회사랑 콜라보 한다더라 라고 기사가 뜨면 저는 그때 매수를 하겠다. 이게 이제 꿀벌의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는 콜라보레이션이 진행되면 그때 매수하겠다 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인 거고요. 영상은 오늘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되게 준비를 한 영상이에요. 이게 준비를 한 영상인데 두서없이 벌써 지금 45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앞으로 나도 뭐 하다 보면은 늘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영상 너무 길다, 내지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영상 올리는 데 있어서 좀 수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안녕.